미친 금값의 비밀 단순한 투기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에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자주 들으셨나요? 금 한 돈에 4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이제는 50만 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미친 듯한 폭등세.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금값 폭등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세계 질서의 균열, 그리고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달러 패권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는 섬뜩한 경고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황금빛 서사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특히 중국이 마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금 매수 행렬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달러의 무기와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우리가 이 미친 금값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2년 초 저 멀리 동유럽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이죠.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들고 나온 무기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금융 제재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렵게 모아둔 돈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언제든 미국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나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니, 달러가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어? 우리가 아무리 달러를 많이 쌓아두어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 목줄을 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불안감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뇌리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국제거래의 매개체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철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모해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던 달러. 그 달러가 이제는 언제든 국가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민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대안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의 그림자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는 단순한 경제적 징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 만약 미국과 틀어지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중국처럼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 혹은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비록 지금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일지라도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미국이 당신의 나라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나라가 어렵게 쌓아 올린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국제무역이 마비되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을 향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날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100% 안심하고 자산을 맡겨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많은 국가들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된 배경입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나 다른 통화로 무역 결제를 늘리는 시도가 이어졌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국가의 통화에도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자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종착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금이었습니다. 금은 그 자체가 가치이며 그 누구도 금의 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고로 향하는 발걸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매수, 달러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금 매수 행렬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려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십 톤씩 금을 사들이며 세계 최대 금 매수국으로 부상했죠. 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싱가포르 등 수많은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금에 매달리는 걸까요?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인류가 가치를 인정해온 궁극의 화폐이자 위기 상황의 보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고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면 종이 화폐는 그 가치를 잃기 쉽습니다. 정부가 무너지면 그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든 금은 그 자체의 가치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금을 최후의 보루로 여깁니다. 국가의 신용이 흔들리거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혼란이 닥쳤을 때 금은 국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 제재를 목격한 후 많은 국가들은 자국 외환 보유고를 달러에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가 절실해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통화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집에 비상식량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달러라는 주식에 너무 몰빵하는 대신 금이라는 채권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행렬이 바로 지금의 미친 금값 폭등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금값 폭등의 메커니즘 불안이 만든 황금 파동. 자, 이제 우리는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융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달러 불신과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금값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동시에 섬뜩합니다. 첫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가들까지도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기려 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불안해 보이는 시기에 변함없는 가치를 자랑하는 금은 가장 매력적인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죠. 둘째, 탈달러화 움직임이 금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금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금 매수에 나서면 그 규모가 엄청나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이 거대한 수요가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금은 무한정 생산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금의 양은 한정적이고 새로운 금광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공급 상황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개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니 가격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넷째, 자기 강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값이 오르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이는 다시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금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역시 금이 최고야, 지금이라도 사야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심리가 시장에 더 많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은 이제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달러, 패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만들어낸 황금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 달러 패권의 균열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금값 폭등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지정학적, 경제적 배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융 제재, 달러의 무기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불안감과 금 매수 행렬,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우리는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달러가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달러의 영향력은 워낙 강력해서 단번에 무너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달러를 주요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다극화된 금융세계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달러 외에 유로, 위안화, 심지어 금 자체가 국제거래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를 넘어 전 세계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기 어려워진다면 그만큼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과연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협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빛 파동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 매입에 대한 판단.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단 1g도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9위 수준이며 이는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3.2%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 역사를 살펴보면 2011년 이전까지 금 보유량은 약 14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김중수 전 총재 재임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를 목적으로 3년간 총 90톤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요지부동인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액의 최우선 목적은 경제 위기 시 즉각 현금화하여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클릭 한 번으로 대량 거래가 가능한 미국 국채와 달리 금은 시장 규모가 작아 위기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는 매년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만 금은 이자가 없고 오히려 보관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지 않으면 보유할수록 손해라는 기회비용 문제도 큽니다. 여기에 과거의 투자 트라우마도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집중 매입 당시 금값이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매입 직후 가격이 급락하며 오랫동안 큰 평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투를 잡았다,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내부적으로 금 매입에 대한 보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갈등을 빚어달러 자산 동결을 우려해야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위기 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달러이기에 굳이 달러를 팔아 금을 늘릴 유인이 적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매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위기, 대응 능력인 유동성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친 금값,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질문. 오늘 우리는 미친 금값 폭등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 제재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달러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다시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매수 행렬로 이어져 사상 초유의 금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의 방식이 바뀌고 환율 시장이 요동치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에도 깊은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불안과 지정학적 변화를 읽어내는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가 여전히 깊은 불안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값 폭등 뉴스를 들었을 때 단순히 금값이 올랐네 하고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달러의 미래,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과연 이 황금빛 파동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해뜨는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해뜨는 경제학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변화의 시대에 대한 여러분만의 통찰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